국내 최대 논콩 주산지로 자리 잡은 김제시가 콩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콩을 재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공과 판매, 체험까지 이어지는 지역 중심의 콩산업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청와대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익산 지역 군부대에 협박 전화를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직인 A씨는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그런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개들을 잔인하게 죽인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정읍시에 있는 한 농장에서 도사견 등 개 25마리를 감전시켜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논콩 주산지로 자리 잡은 김제시가 콩 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콩을 재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공과 판매, 체험까지 이어지는 지역 중심의 콩 산업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김제의 콩이 어떻게 산업으로 확장될 예정인지 정명기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넓은 들판이 펼쳐진 김제평야. 가을 햇살 아래 논콩밭이 고소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김제시는 올해 논콩 재배 면적이 7,200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논콩을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생산한 콩의 95%가 정부 수매에 의존하고 있어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일단 생산성 자체가 높기 때문에 품질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배기술 면에서는 전문 생산단지들도 많고 오랫동안 콩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많아서 재배기술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김제시가 콩산업의 판을 새롭게 짜기 시작했습니다. 농진청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내년부터 2년 동안 20억 원을 들여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이어지는 콩산업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고단백 품종인 대단을 중심으로 시범단지를 만들고 가공에 적합한 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고온, 고압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깨끗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콩기름을 뽑아내는 첨단 설비도 갖춥니다. 김제시는 농업기술센터 내 햇섭 가공장을 활용해 콩 부산물인 탈지대두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관내 기업과 손잡고 수입콩을 대신할 국산 가공식품을 만들고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판로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베이커리나 말랑말랑한 장난감 만들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이 콩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공과 유통까지 아우르는 지역 자립형 국산콩 단지가 조성되면 농가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콩 산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김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산 콩 자급률을 높이고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접근한 만큼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번화가에서 지나가는 여성 3명을 추행하고 1명을 뒤따라가 이유 없이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청와대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익산 지역 군부대에 협박 전화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그런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정부는 다중운집 장소나 특정 시설을 겨냥한 폭탄 테러 협박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했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개들을 잔인하게 죽인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에서 7월 저급지에 있는 한 농장에서 도사견 등 개 25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개와 염소를 철망에 가둔 채 고압의 전류를 흘려보내 감전시키는 수법으로 학살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교생이 9명뿐인 농촌초등학교에서 정식 운동부도 아닌 학생들이 전국 탁구대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같은 학년 친구가 4명밖에 되지 않는 봉화군 상운초등학교 2학년생들의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의 뛰어난 재능과 지도교사의 열정이 더해져 시골 학교의 기적을 쓰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 천진난만한 모습이 여느 초등학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육복으로 갈아입자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힘찬 외침과 함께 탁구대 앞에 선 아이들. 탁구채를 처음 잡은 지 1년 반도 안 됐지만 실력은 전국 최상위급입니다. 늘본 프로그램을 탁구부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좀 소질을 보이는 친구 2명이 탁구 전문 선수로 탁구를 쳐보기를 희망을 하길래 아직 경험은 부족하지만 계속 전국 대회를 문을 두드리면서 도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1학년생들의 방과 후 수업으로 처음 시작된 상운초의 탁구 교실. 참여한 4명 중 권태호, 김하영 학생이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선수로 활동하고 싶다는 이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또 타지에서 탁구를 배우기 위해 찾아온 전우성 학생까지 합류하며 선수 3명과 취미반 1명으로 구성된 스포츠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연결하고 그런 게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연습하는 게 탁구를 처음 칠 때는 많이 어려웠는데 계속 치다 보니까 재밌어졌어요. 상운초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은 대회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권태호, 김하영 학생이 전국 대회에서 각각 2번씩 정상에 오르는 등 많은 대회에서 입상하며 전국 최고 선수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런 우수한 성과 뒤에는 열정으로 가득한 선생님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탁구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다른 학교에서 탁구부 감독을 맡으며 갖춘 전문성과 애정을 상운초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쏟고 있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통학버스의 운행이 종료된 훈련 종료 시간에는 개인 차량으로 학생들의 하교를 돕습니다. 시골에서 친구들한테 그런 꿈을 한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기 와서도 이렇게 탁구를 지도하고 있고 지금 친구들이 너무 잘 따라와 줘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따라와 준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지도해보고 싶습니다. 훈련에 필요한 모든 용품과 비용은 학교와 봉화교육지원청,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충당돼 가정에서 드는 비용은 없는 상황. 내년에는 학교에 정식 탁구부를 창단해 아이들이 더 큰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많은 도움까지 더해지며 작은 시골 학교의 학생들은 이제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습니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딸 거예요.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총파업에 맞춰 종합적인 대응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파업에 참여하는 급식 종사자 규모에 따라 학교별로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 급식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사 일정을 단축해 오전 수업 후 귀가시킬 계획입니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 교실 등의 학생 돌봄 서비스도 통합 운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396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229명, 75억 9,200만 원, 법인 167개, 54억 6,400만 원입니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체납액, 세목 등이 기재됐습니다. 도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한 85명은 공개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김제시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농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잼매 프로젝트 등 지역 주민과 청년이 함께한 협력 모델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은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번 성과는 지역 청년과 농업인, 소상공인을 연결해서 같이 성장하는 협력 구조를 만든 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이 머무는 농촌, 함께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제시는 청년 창업과 유통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이 지속 가능한 농촌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전북을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되살리는 핵심 전략이라며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와 시범지역 추가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최종 선정됐고 다른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광역단위 모델을 설계해 전북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 사례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맞추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북 선거판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만약 정 대표의 뜻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전북 지방선거의 경쟁력 기준이 조직력에서 인지도와 대중적 인기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이는 사실상 정 대표의 뜻이 권리당원의 권리 강화에 있음을 천명한 셈이라는 해석입니다. 우선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당선 가능성을 만드는 지역으로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선 지역위원장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원 모집으로 사실상 이 당원 모집 과정은 다단계 조직과 비슷한 형태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 모집 당원 수가 곧바로 인지도나 대중적 인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 경선 전체를 조직전에서 당원 직선전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면 대의원, 지역 인맥, 조직력이 핵심인 기존의 선거 캠프의 전략과 구조는 즉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신 중앙당의 경선 설계와 대중적인 정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 120 민원봉사대가 찾아가는 현장 봉사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남원시 120 민원봉사대는 19일 왕정동 한우물 마을에서 자원봉사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현장 체험회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원 부스와 건강, 체험, 먹거리 부스 등 4가지 분야의 10여 개 기관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120 민원봉사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 수도, 농기계 점검 수리와 청소 등 봉사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110 봉사대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